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한 트럼프 1기의 여러 행정명령을 복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발탁했습니다. 국무부 장관의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 국가안보 보좌관에는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사립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백인 학생들이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 욕설과 따돌림을 가하고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몰래 찍은 알몸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인 존 김씨는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최근 관련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여서 평소 다니던 교회의 사택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플로리다를 출발해 IT로 향하던 미국 국적의 여객기가 운항 중 총격을 받아 인근 국가로 우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공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IT 주요 공항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한 트럼프 1기의 여러 행정명령을 복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수지 와일스가 부통령 당선인 JD 벤스가 창립한 보수 기부자 그룹 록브리지 네트워크 비공개 회의 중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일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펼칠 수 있는 것은 4년이 아니라 2년이기 때문에 임기 첫날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5일 치러진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원 의원 임기는 2년으로 2년 뒤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정부 심판 성격이 강한 만큼 민주당이 다시 상원이나 하원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와일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행정명령을 복원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한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명령으론 세계보건기구 탈퇴, 무슬림이 다수인 6개국의 입국 90일 금지,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즉시 발효됩니다.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당시 한 해 평균 5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전임자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무슬림 입국 금지 등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발탁했습니다. 이민 강경파로 꼽히는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또 국무부 장관에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 국가안보 보좌관에는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로 충성파 중 한 명입니다. 놈 주지사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물로 국경 차로로 2기 행정부에 합류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유력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등과 함께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놈 주지사는 트럼프 집권 2기 부통령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로 자신의 회고록 노 고잉백에서 14개월 된 강아지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원 의원 재직 시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지만 공식 기록이 없어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71년생으로 올해 53세인 놈 주지사는 사우스다코타 주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사우스다코타주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쳐 2019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에 당선됐으며 강경 보수 성향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을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육군 특수전 부대 출신인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을 낙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엘리즈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을 강력급인 유엔 주재대사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시장도 폭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이 환희의 영역에 있다며 악재 가능성에는 눈 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테슬라를 비롯한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이 거침없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10% 급등하기도 했고 대선 1등 공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주식 가격도 하루에만 9%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 도지코인은 2배가 넘게 올랐고 다른 가상화폐들도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44,000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6,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미국 달러와도 연일 오름세를 거듭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전장 대비 0.05포인트 오른 105.54로 장을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한 달 전과 비교해 2.22% 오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3일 이후 4개월여 만에 달러 인덱스 105를 돌파하며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로는 전장 대비 0.6% 하락해 1.06달러를, 일본에는 0.8% 하락해 1달러당 153.93엔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훌쩍 넘어서 1,407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실제 금값은 대선 이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금 현물 가격은 지난 8일 온스당 2,710.44달러로 단기 고점을 찍은 뒤 2,610.70달러까지 3.67% 내렸으며 2,623.65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최저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지금 환희의 영역에 있다면서 낙관론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시장과 경제에 친화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악재 가능성에는 눈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와 시장의 허니문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피면서 최근의 국제금리와 달러 가치 상승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현대차 그룹 자회사인 로봇 공학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보행 로봇계 스팟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경호에 투입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8일 트럼프 마로라고를 순찰하는 로봇계로 순찰 강화, 제야 기사에서 스팟이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로라고 리조트를 순찰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스팟의 다리에는 만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몸통 위에는 첨단 센서로 보이는 기계들이 장착돼 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급 인사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은 이 로봇계가 SS 소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SS 대변인은 뉴욕 포스트에 대통령 당선인 보호는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 기능을 밝힐 수 없지만 로봇계는 감시 기술과 경호 작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첨단 센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계가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에 활용되는 건 현대차 그룹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2년 스타트업으로 시작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 소프트뱅크를 거쳐 2020년 12월 현대차 그룹이 인수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사립 가톨릭 고등학교 하키팀에서 백인 학생들이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인종차별적 욕설과 따돌림을 가하고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몰래 찍은 알몸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학교 폭력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한인 학생 부모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했으나 학교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한국일보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가톨릭 사립학교 하키팀에 소속돼 있던 아들이 같은 팀의 백인 가해자들로부터 욕설과 따돌림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키팀에서 쫓아낸다는 협박과 욕설을 가하는 것도 모자라
팀원 모두가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들먹이며 성희롱까지 일삼았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피해 학생을 괴롭히던 가해자들은 그에게 특정 시간에 샤워를 하라고 강요한 뒤 이 모습을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한 A씨는 가해자들 부모에게 직접 항의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면 참지 않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A씨 부부는 학교 측에 사건을 알려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4명의 가해자 중 1명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끝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합니다. 가해자들과 분리되지도 못한 채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피해 학생은 결국 가해자들에 의해 올해 초 하키팀에서 쫓겨났습니다. A씨는 현재 또 다른 아시안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시안 부모협회를 조직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미국 내 모든 선수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스포츠 안전센터 등에 사건을 리포트하는 등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인 존 김 씨는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최근 관련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평소 다니던 교회의 사택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용의자로 발표한 존 김 씨는 사건 당시 들렀던 한인 교회의 사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물다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모친 김 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인은 아들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들었다면서 사건은 교회 사택에서 발생했는데 목사님이 사택에서 김 씨가 살해된 것을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들 모자는 지난 6일 저녁 교회 사택에 머물렀는데 목사님은 이들이 7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자 무슨 일인가 하고 사택에 갔다가 모친 김 씨가 피투성이가 돼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사택에 도착했을 때 아들 김 씨가 집 입구 쪽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면서 아들은 목사님에게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말했고 경찰이 도착해서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어머니와 아들 모두 사건이 발생한 한인 교회에 출석했으며 아들 김 씨는 인근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연기된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뉴욕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시행에 반대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뉴욕 주지사실은 최근 연방교통부에 혼잡통행료 요금을 당초 예정한 $15가 아닌 $9로 낮출 경우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당초 맨하탄 혼잡통행료 시행이 예정됐던 6월 30일을 불과 3주 남겨놓고 시행일을 전격적으로 무기한 보류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호컬 주지사의 결정은 뉴욕시 교외 지역에서 통행료 반대 여론이 거세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본선거 결과 민주당은 뉴욕주의 연방 하원 의석 26개 가운데 이전보다 3석 더 많은 19개 의석을 차지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통행료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취임하자마자 맨하탄 혼잡통행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혼잡통행료 찬성 측은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자가 재취임하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고 호컬 주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지지 측은 호컬 주지사가 결단을 내려 시행에 돌입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여전히 혼잡통행료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적 걸림돌은 남아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플로리다를 출발해 IT로 향하던 미국 국적의 여객기가 운항 중 총격을 받아 인근 국가로 우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IT는 권력 다툼으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공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주요 공항과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스피릿 항공은 어제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를 출발해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로 향하던 항공기가 피격돼 도미니카 공화국 북부 산티아고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피릿 항공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승무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승무원은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는 착륙한 항공기 검사 결과 총격과 일치하는 손상 증거가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사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포르토프랭스 공항 바로 동쪽에 있는 타바르 지역 상공에서 550피트 고도로 하강한 후 빠르게 상승해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스피릿 항공을 비롯해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 IT 기반의 선라이즈 항공의 IT행 운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IT의 포르토프랭스의 투생 루베르티르 국제공항도 이 사건 이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IT에서는 지난 2월부터 갱단 폭력 사태가 지속되며 치안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유엔 헬리콥터가 포르토프랭스 상공을 비행하던 중 총격을 받았으며 지난달 미국 대사관 차량도 총격을 받아 대사관 직원 2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항공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공항에서 시애틀로 출국하려던 미국 국적 남성의 휴대 수화물에서 길이 2cm가량의 실탄 2발이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미 공군 소속 민간인으로 밝혀진 이 남성은 알래스카 집에서 실수로 들어간 총알이 알래스카 공항 및 시애틀 공항에서 적발되지 않아 한국 입국 후에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둔 70대 미국인이 가방에 권총용 9mm 실탄 한 발을 갖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보안업계에서 일하고 있어 실탄을 취급하는데 가방에 남아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일원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뉴욕시가 공원 내 바베큐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뉴욕시는 100여 년 전 가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건조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며 게다가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화재 예방 차원에서 뉴욕시 전역 공원에서 바비큐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그 외에도 불꽃놀이 금지, 건설 현장 내 흡연 금지, 주택 주변 낙엽 청소 등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대기질 변화에 민감한 주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통한 적절한 예방 조치 등을 당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재향 군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고 재향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자원을 확대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키지 법안은 재향 군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8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욕 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 전역의 지원주택 제공업체가 매년 일정 수의 주택을 재향 군인을 위한 주택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4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뉴욕주에 거주하는 재향 군인에게 전투 복무 여부에 관계없이 학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뉴욕주가 46개 주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약 2,1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5.7%에서 최대 11.6%까지 급여를 인상합니다. 지난 7일부터 적용된 임금 인상으로 트레이니 1 직급 직원의 급여는 연간 49,363달러에서 52,198달러로 트레이니 2 직급 직원의 급여는 52,198달러에서 58,247달러로 인상됩니다. 급여 인상은 호컬 주지사가 취임 이후 뉴욕주의 공공서비스 인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계획의 일환입니다. 뉴욕주는 급여 인상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 38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